부동산 경매를 잘 안다고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직접 만들어 운영을 해 봤거든요. 낙찰을 받고 팔고 반복을 잘 해도요, 돈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진 돈이 한정적이라서 그래요. 돈은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돈이 벌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간헐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불안한 거죠. 돈이 언제 끊길지 모르잖아요. 경매 현장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게 깨지는 게 일상이거든요.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을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요, 반드시 유튜브 마케팅을 공부해야 해요.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요, 제 유튜브에 그래도 구독자가 한 2,700명 정도 늘었잖아요.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 몇 분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주도 내려가서 작은 가게라도 하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도 사야 되고 가서 직장도 구해야 되는데 제주도 직장 구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커피숍이라도 할까? 뭐 횟집이라도 할까?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사촌 동생이요, 애월 해안도로 알죠? 거기서 삼겹살 가게를 하거든요. 최근에 만났는데 정말 좋은 차로 바꿨더라고요. 와, 차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한번 태워달라고 했는데, 와, 역시 외제차니까 정말 저도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촌 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동생아, 장사 이렇게 잘 되는 비결이 뭐야? 사촌 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 딱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케팅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있잖아, 이런 점포는 해안도로를 무조건 끼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주차장 있지. 주차장이 이것도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네 번째 있잖아, 고기 품질은 무조건 이것도 보장이 돼야 돼. 형, 이거 갖추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 이거 하나하나 다 퀄리티가 좋아야 되거든. 제 사촌 동생 있잖아요. 이 마케팅 비용에 초창기에 거의 1,000만원씩, 월 1,000만원씩 비용을 내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마케팅 비용을 바르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한 위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돈 버는 유튜브 마케팅 있죠? 이게 비밀이 다 있어요. 제가 공부를 최근에 엄청 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밀들 중간중간에 제가 이 부동산 영상 찍으면서 녹여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경매 물건 중에 해안도로하고 주차장을 끼고 있는 물건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동생이 말한 아까 4가지 중에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정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사업 여러 개 망하면서 깨달은 게 좀 있거든요. 그 내용들 계속 오늘도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말씀드리고 할 거거든요. 만약에 제주도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장사를 또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들 이 동네 매출 얼마 나오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꿀팁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우주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제주도로 가보죠. 제주도입니다. 자, 제주공항으로 가볼까요? 제주공항. 제주도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오늘 갈 곳을 가보겠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서쪽 부분에 오늘은 사전 입장을 가볼게요. 자, 떠나봅시다. 여기는 오늘의 스토리가 있는 사계리란 동네입니다. 방앗돌, 회포장, 배낚시 요 써있는 이 아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0087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토리 가볼게요. 자, 여기인데요. 라운하임 타운하우스인데요.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9599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곳을 둘러볼게요. 경매로 나왔는데요. 얘가 나이 얼마나 들게 보이나요? 한번 봐보시죠. 얘거든요. 얼마나 나이가 들게 보이시나요? 겉보기에는 한 40살 정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22살이에요. 얼마나 고생했길래 정말 불쌍하죠. 직업은 횟집이었는데요.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최초 감정가는 8억 정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한번 유찰돼서 지금은 5억 7,900 정도에 나왔죠. 토지 평수는 지금 95.9평이거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15평, 그리고 제시외 4평 해서 19평이 돼요. 용도 지역은요,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 취락지구예요. 그러면 건폐율이 60% 나오고요, 용적률이 100%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바닥 평수는 몇 평 지을 수 있냐면 57평 정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위로 있죠. 요 위로, 이렇게 위로 바닥 면적 총 합계를 한 95평, 합쳐서 95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주위 조건은 아주 좋은 조건에서 자랐어요. 이 바로 앞에 있죠. 이 가게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기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많고요. 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도 마찬가지 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돌아보시면 이 뒤쪽도 다 바다 바로 앞에 있고요. 공짜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를 보호했던 이 소유자 있죠. 이분이 20년도에, 여기 보면 20년도에 대출을 엄청 받았어요. 여기 보면 20년도 9월에 대출 엄청 받았죠. 이 받았다가 이렇게 경매로 나온 매각기일은 7월 23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다른 보호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제 사촌 동생이 아까 앞에서 말한 장사가 잘 되는 조건 두 가지. 해안도로 바로 앞에 붙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주차장 보이시죠? 해안도로 여기 있었고요. 요 두 가지를 완전히 겸비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삼방산입니다. 그리고 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보이죠? 사계 해변입니다. 그리고 사계 해안입니다. 아까 보신 경매 물건입니다. 자, 또 있어요. 저기 뭐가 보이시나요? 형제섬이 보이잖아요. 저기 위쪽으로 송악산이 또 보이죠. 여기 관광지가 그냥 다 모여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거 한 가지 더 있죠. 경매 물건 주위에 다른 점포들은 얼마를 벌고 있을 것 같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사이트는 오픈업이라는 상가 분석 사이트거든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무료입니다. 제가 이 사이트 URL 주소는 설명란 안에 넣어둘게요. 제가 상권 분석할 때 반드시 이용하는 사이트거든요. 오늘 주인공 있죠? 경매 물건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매출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면 같은 동네에 다른 친구들 한번 봐 볼게요. 보시면 여기 덕성식당이라고 해서 괄호로 해서 한 개 이렇게 써있죠. 매출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얼마냐 보면 월 매출이 5월 매장 추정 매출 나오죠. 이 덕성식당은 최소 9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가 월 벌고 있다고 나와요. 물론 이게 모든 매출이 여기 다 찍히지는 않을 거예요. 한정된 카드 매출 정도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식당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해변정 식당이라고 있죠. 자, 여기도 있네요. 여긴 얼마인지 봐볼게요.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추정 매출이 나오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해변정 이렇게 나오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1100만원에서 1700만원 이렇게 찍혀있죠. 원가, 인건비 등등 빼면 수익이 얼마지? 이런 것도 한번 미리 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식당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 바위섬 식당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얼마냐면 클릭을 하면 나오죠. 여기 쭉 내려서 당일 발익 이렇게는 보면 최소 1000만원에서 160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주위 친구들은 용돈벌이는 하는 것 같죠. 다른 친구들보다 돈을 못 버니까 주름이나 흰머리도 빨리 생기는 거죠. 이 주인을 잘못 만나면 고생입니다. 얼른 직업도 구하고 떳떳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죠. 자, 그럼 얘는 대략 얼마 정도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보면은 여기 디지옥션 사이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체 감정가의 98.8%가 토지 가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대충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경매가에서는 토지를 평당 85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번 유찰돼서 5억 9,752만 1,000원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평당 토지 가격이 약 6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여기는 얼마 정도, 대략 얼마 정도 할까? 그걸 한번 또 찾아볼게요.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이트는 리스고 부동산 사이트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이트이고요. 이 사이트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이트입니다. 뭐 국공유지 누르면 국공유지가 어디인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로 확장 누르면 지금 도로 확장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다 나와요. 거리 뷰부터 모든 걸 다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 실거래가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벤트 기간이니까 1년 구독하면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는 쿠폰을 드리니까요. 그러면 15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밑에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마커 숨김이라고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 지금 실거래 이걸 클릭하면 요거는 기존에 언제 그리고 얼마의 평당 실거래가가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럼 한번 주위에 얼마 정도가 거래가 됐는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살펴보시면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여기 21년도 3월 달에 432만원의 거래가 됐네요. 자,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땅인데요. 그렇죠? 이 땅이죠? 432만원. 여기 도로가 붙어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 국공유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국공유지 도로, 이게 도로로 되겠죠? 국유지 도로, 국유지 도로. 자, 근데 물건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도로에 붙어있지가 않죠. 이 토지는 보면 여기가 딱 떼져 있잖아요. 요 부분. 그럼 요 부분도, 요 부분 같은 법인회사 같네요. 보면은 요 눌렀을 때 법인 있죠. 법인이 320평 샀죠. 그리고 여길 사야만이 뭔가 할 수 있겠죠. 도로가 붙어있는 땅이니까. 그러면 요거 법인이 똑같이 법인이 2.12평을 샀죠. 네, 이렇게 해서 법인이 샀다 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 클릭하면은 320평인데 근데 7억원 정도가 됐죠. 실거래를 봐보면 이렇게 3월 5일날 7억원 평당 432만원에 거래가 됐죠. 그리고 국공유지를 없애고 보면 여기 331만원 또 있네요. 여기도 한번 봐보면 여기 마찬가지 3월 5일날 5억 2,500만원 평당 331만원에 거래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평당 3,400 정도는 무조건 간다. 한 400 정도는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위로 좀 올려보면, 줄여서 위로 올려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경매는 여기잖아요. 요거. 자, 그리고 아까 물건 거래 사례 비교는 여기잖아요. 동떨어져 있긴 하죠. 자, 다른 곳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670만원이 또 21년도 4월달에 거래가 된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것도 보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 실거래가를 봐보면 평당 670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평당 한 400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는 670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어디가 더 유사할 것 같나요? 토지 평가할 때 여러분 바라볼 때 아까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요 도로를 따라 여기에 있는 이 토지,
그리고 여기로 아까 쭉 가서 위쪽으로 이렇게 가서 나와 있는 이 토지. 그렇지, 요 토지. 그리고 이 토지. 제가 볼 때는 이 토지보다는 이 토지가 좀 더 유사 사례에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400만원 정도, 여기는 670만원 정도. 근데 위치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주차장 다 있고, 그리고 여기도 주차장 다 있고, 그리고 여기도 주차장 다 있고, 그리고 바로 이쪽은 전부 다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상권하고도 가깝고 모든 게 다 있는 여기가 더 위치상으로는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략 얼마 정도 할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평당 적어도 400 이상은 가겠구나, 그러겠죠? 한 500 정도 600 정도 갈 수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감정평가 금액 평당 850만원 책정을 했죠. 근데 한번 유찰돼서 5억 7,900으로 떨어지니까 지금 평당 600만원 선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600만원이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한번 유찰돼서 들어가 봐야 된다. 한번 유찰되면 8월 27일 날 4억 원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이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도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 들죠? 여러분, 얘를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릴 거거든요. 제가 사업이 왜 안 됐을까를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거더라고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그거 뭐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는 근데 그건 정말 사업을 생각하시고 계시거나 뭔가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안 될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케팅 비용을요, 다른 사람한테 주고 맡기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마케팅을 알지 못하면 마케팅 업체한테 전부 의존하게 되거든요. 유튜브 마케팅을 왜 제가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 마케팅을 섭렵을 하면요, 다른 플랫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스레이드 이런 거 아주 쉽게 그냥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어려운 거를 먼저 해결하면 나머지는 다 쉬워지거든요. 그냥 유튜브로 만들던 영상 있잖아요. 그리고 원고도 있을 거고 썸네일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다른 플랫폼에 조금만 변형해가지고 올리면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는요, 숫자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 수준이라서 초등학교 안 나와도 그냥 다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끝까지 좀 집중 한번 해보세요. 이걸 알면 돈 버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다 깨닫게 될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경매 물건을 이렇게 낙찰받고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을 없애고 건물을 다시 이렇게 멋있게 지어서 횟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 정도를 벌고 싶나요? 한 달 매출 한 5천만원 정도 벌고 싶다면 여러분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요? 만약 5천만원을 벌고 싶다면 몇 명의 손님이 오면 될까요? 한 달 매출이 5천만원 이렇게 잡아보죠. 5천만원. 그러면 하루 매출이 얼마일까요? 30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하루에 166만원의 매출을 만들면 되는 거죠. 하루 166만원을 벌면 한 달 매출 5천만원이 나오는 거죠. 횟집의 객단가가 대략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대략 손님 한 명으로 계산하면 한 2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어떻나요? 그냥 2만원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객단가라는 거는 한 사람이 와서 먹는 돈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객단가를 그냥 한 2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6만원을 2만원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83명의 손님이 오면 되겠죠? 83명의 손님이 찾아오면 166만원 하루 매출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관광객들이 다 오잖아요. 여러분 관광 갈 때 혼자 가시는 것보다 대부분 한 둘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테이블당 2명의 손님이 오겠죠. 그럼 테이블로 계산하면 83명이 아니고 42번의 테이블 손님이 오면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로 42명을 끌어당기면 되는 거죠. 대략. 그냥 한 명 올 때 꼭 한 명 더 오잖아요. 그럼 유튜브 영상 한 개당 조회수 얼마나 나오면 될까요? 정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현실에서 이런 인터넷 환경이 아니고요. 현실에서 4,000명의 사람들을 강당에 다 모이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어렵겠죠. 만약에 모은다면, 그래도 모은다면, 현실에서 모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팔 수 있을까요? 이건 더 어렵겠죠. 만약에, 그래도 혹시나 또 만약에 4,000명 손님 중에 몇 명이 여러분이 파는 상품을 살까요? 강당에 모아놓고 팔 때 한 명이라도 살까요? 그럼 인터넷 환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4,000명 조회수는 낼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하겠죠. 조금만 연습하면 아주 쉽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한테 상품도 팔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4,000명이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을 시청한다면 몇 명이 여러분의 상품을 살까요? 만약에 마케팅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정말 못 판다고 해도 적어도 1%는 사지 않을까요? 1%. 4,000명 조회수의 1%가 여러분들 상품을 구매한다면 40명이잖아요. 40명이 구매하는 거예요. 40명이 친구 한 명하고 같이 여러분 가게에 온다면 8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생각했을 때 객단가 아까 2만원이었잖아요. 유튜브 한 개 영상 만들어서 40명을 만들었어요. 오게끔 여러분들이. 근데 친구 같이 온다면 80명이 오는 거죠. 그럼 객단가 2만원에 80명 곱하면 얼마예요? 160만원이에요. 아까 말했던 월 5천만원으로 가기 위해서 하루 매출 160만원 벌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160만원에 30일 곱하면 한 달 매출이 4,800만원이 되는 거죠. 정말 만약에 여러분, 영상에 만약에 4만 조회수가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4만 조회수의 1%면 몇 명이에요, 여러분? 400명이잖아요. 그냥 400명, 순수하게 400명 친구 데려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400명 객단가 아까 2만원 하면 하루 매출 얼마죠? 800만원이에요. 800만원. 그러면 한 달 매출 30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2억 4천만 원이 되는 거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저 정도 매출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한 달 매출 1억 원만이라도 되더라도 비용 다 빼고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2천만 원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하루 몇 명의 손님이 오면 되고 조회수는 몇 명이 되면 될까요, 여러분? 한 달 매출 1억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객단가 2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억 나누기 2만 원은 4,000명이죠. 4,000명 손님이 오면 됩니다. 한 달에. 그러면 하루 얼마면 될까요? 나누기 30일 나누면 몇 명의 손님이 오면 될까요? 133명의 손님이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조회수 대비 1%의 손님이 찾아온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1%라고 해보죠. 조회수 대비 여러분한테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1%라고 생각을 하면 조회수는 13,300명 13,300 조회수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게 1%니까 여러분 1%니까 133명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월 매출 1억 원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산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역산. 그럼 1억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게 1%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상을 정말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오게끔 한 거죠. 영상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럼 한 1%가 아니고 만약에 조회수 대비 10% 온다 생각해 보세요. 1330명이 오는 거죠. 그럼 하루 매출이 2600만원, 2660만원이 돼요. 여러분, 유튜브 마케팅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뭔가요? 힘들어서요? 당연히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 중에 끝판왕은 유튜브라는 겁니다. 유튜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를 먼저 섭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병에다 이 물건을 꽉 채우려고 했을 때 가장 무엇을 먼저 놔야 이 여기가 꽉 차겠나요? 가장 큰 거, 무거운 돌을 먼저 놔야겠죠. 이렇게 어려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래를 놓죠. 이렇게 모래 이렇게 놓은 거예요. 모래.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비웁니다. 그럼 꽉 차겠죠. 어려운 거 먼저 하고 나면 나머지 쉬운 거는 파생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유튜브 마케팅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유튜브 관련 어떤 마케팅이나 또 부동산에 녹아 들어가는 것들은 차후 영상에서 계속 제가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경매 물건 한번 가보시죠. 자, 두 번째 경매 물건입니다. 얘도 매력 있어요. 멋있죠? 기존에 거래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 물건은 팔려고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건 팔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 집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20년 살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20년 정도 살았다 하면요, 이 집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정도 살았다는 건 그동안 20년 동안이나 불편한 게 없었다라는 게 되거든요. 뭐 물론 20년 살아서 건물이 노후돼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노후되면 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보면 사건 번호 2023 타경 9599입니다. 주택이고요. 사계리에 있는 라운하임 타운하우스입니다. 토지 면적은 114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44평입니다. 사이즈도 괜찮죠? 얘 나이는 2018년도에 태어났어요. 한 6년 정도 되는 거죠. 1층은 30평, 2층은 13평 정도 되네요. 진입로 봐볼게요. 쭉 내리면 진입로도 문제 없을 것 같죠? 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 여기저기서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실거래 내용을 찾을 수 없었어요. 팔려고 내놓는 애들도 없었고요. 이 앞에 보시는 건 오일장 신문에서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제주도는 부동산 볼 때 이 오일장 신문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보면은 얘보다 평수도 좀 작고 퀄리티도 좀 낮은 애들인데 한 4억 원 정도에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최초 분양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블로그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보면 5억 9,9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7년도랍니다. 그때 분양을 했던 것 같고요. 이 가격대에 분양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진 잘 나와 있는 사이트를 찾았거든요. 최초 감정가는요 5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3억 6천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각 기일은 7월 23일입니다. 위치가 어디 있냐면요, 아까 우리 경매 물건은 여기 있잖아요. 얘는 바로 이쪽에 있어요. 요거예요. 바로 해안도로 가깝죠. 뭐 한 1, 2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걸어서. 아까 우리 물건이 요거예요. 자, 여기 삼방산, 송악산, 형제섬, 사계해안, 영모리 해안 전부 다 끼어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아까 경매 물건 하나도 이쪽에 하나 있었죠. 위치는 좋아요. 1층 도면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테라스로, 여기 테라스 있고요. 테라스 중문 열고 이렇게 중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복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이 복도로 1층 복도로 쭉 들어가면 이 앞에 주방이 있어요. 그리고 주방 바로 맞은편에 거실이 있어요. 이렇게 거실에서 바로 밖으로 테라스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복도 이쪽으로 가기 전에 이 왼쪽에 안방이 있죠. 그리고 여기 침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이죠. 이게 1층이고요 2층을 봐볼게요. 2층 이 계단을 쭉 타고 올라옵니다. 자, 거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나가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2층 테라스. 그리고 여기 침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욕실 있죠? 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이 건축 이렇게 하려면 건축비가 좀 더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스고 부동산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근거리에 보면 거래 사례가 한 건 있었는데요. 여기가 아까 경매 물건이고요. 이 경매 물건 여기고 밑으로 좀 내려오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에 이게 보이죠? 453만원 이렇게 써있는 게 보이죠? 이게 얼마에 거래됐는지 눌러보면 여기에 나와있죠? 22년도 6월에 5억 3,300만원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2년 전에 거래가 된 거예요. 건물 연면적은 48평이 되는 거죠. 그럼 최근에 건물 지을 때 평당 얼마 정도 들까요? 한 600만원으로 계산해 볼까요? 600만원으로 48평 곱하기 600만원 하면은 2억 8,800만원 정도가 나오죠.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대지는 117평 정도가 되네요. 아까 실거래가가 5억 3,380만원 정도가 됐잖아요. 여기에 아까 건물 평수 곱하기 600만원 2억 8,800만원을 빼보는 겁니다. 정리하면 5억 3,300만원 빼기 아까 건물 평당 600만원으로 계산한 거 있잖아요. 2억 8,800만원 이렇게 빼요. 그러면 토지가 2억 4,500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만의 판단 기준입니다. 토지는 2억 4,500만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럼 평당 얼마 정도 되냐면 아까 평당 117평이었으니까 토지 면적이 그럼 평당 2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200만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경매 물건 있잖아요. 토지 평수가 114평입니다. 그럼 여기는 117평이잖아요. 여기가 3평 정도가 더 크죠. 3평 곱하기 아까 200만원이었잖아요. 200만원. 그러면 2, 3, 6 600만원 600만원은 5억 3,300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면 5억 2,7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건물은 또 얼마 차이 날까요? 48평, 44평이죠. 4평 정도가 차이 나네요. 그럼 평당 600만원이었으니까 평당 아까 600만원이었죠. 건물 곱하기 4평 4624 2,4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빼기 2,400만원 빼주면 5억 3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억 300 정도?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 거죠. 물론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 토지 거래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5억 300 정도 판단이 되는 거고 감정평가도 5억 1700 정도로 평가를 했던 겁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가격이 정당한지 안 한지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결국에는 거시적 분석, 미시적 분석, 지역 분석 그런 거 다 해서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억 6천만원 한번 유찰됐으니까 떨어진 거죠. 3억 6천만원으로. 이 가격이
메리트 있는가 나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메리트가 있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 마케팅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점포를 하려면 해안도로 무조건 끼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도 세 번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의 품질 무조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타운하우스까지 해서 5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마케팅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개 사업을 망하면서 결국에는 왜 내가 돈을 벌지 못했을까 생각했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온 해답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도 이런 영상에 마케팅에 관련된 사안들이나 다른 것들도 포함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하시고 계속 팔로우 하시면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